그래서 애기를 막 싸질러줘서 그래요. 애새끼를 막 싸질러서 소리야.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공국 저희 군주들이 있어. 공국은 군주라고 해. 왕이라고 하긴 그렇고 영주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영주도 아니고 왕도 아니야. 그 어중간 애를 갖다 군주라고 해. 공국의 군주 애들끼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보니까 공국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얘네들이 보니까 이 문제야. 그러니까 공국의 군주들이 나중에 보니까 인구 문제야 이게. 공국끼리 막 치열하게 막 전쟁이 끊잖아요. 그래서 공국 군주들끼리 모여가지고 해요. 그래가 어떻게 냐 이게 군주들끼리도 서로 전쟁을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치달아. 이게 인구 문제야. 토지라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애새끼를 갖다 막 싸질러대. 그래 군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리 그러면 서로 간에 인구가 안 늘어나게끔 저기 국민들을 갖다가 피임 교육을 시킵시다. 애들 안 나게. 그럼 배란일 때 좀 이게 좀 배란일만 피해서 이거를 해도 저기 인구가 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인구를 좀 안 늘어나는 걸 좀 합시다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근데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무식해. 굉장히 무식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교육이 안 돼. 계몽이 안 됐어 그 당시. 그러니까 막 싸질러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계속 반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공국에 딱 10만 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 농사 짓고 사는 게 딱 적다. 이 땅에서는 이 공국 땅에 딱 10만 명이야. 10만 명 이상 넘어가면 땅이 모자라. 자, 그 당시에 공국은 기본이 뭐냐 농사와 유목이야. 대부분 농사하고 유목이야. 그러면 땅이 그게 딱 한정적인 땅에서 그게 있어요. 근데 딱 이 공국은 10만 명이 딱 적당해. 10만 명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땅이 모자라. 그 10만 명을 넘어가면 안 돼. 그 나중에 20만 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일어나요. 안에서 토지 분쟁이 막 일어나요. 나중에 그 상속 분쟁이 일어나. 일반 국민들께 토지 가지고. 내 아버지가 이만큼 땅이 있었어. 그러면 이만큼 땅 가지고 10 가족이 잘 먹고 살았어. 근데 자식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한데 자식이 어떻게 한데 한 10명, 5명이야. 5명한테 나눠줘야 돼, 자식한테. 그럼 이걸 5분의 1 토막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못 살아. 식량을 조달이 안 돼. 그럼 문제가 생겨. 이게 그 당시 유럽의 공국 상태가 이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러는 거야. 우리에게 밀을 달라. 그 당시에 빵이 아니라 군주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얘네들이 우리한테 밀을 달라 하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우리한테 쌀을 달라 하는 거야. 왜? 토지가 적어. 인구는 많은데. 그러니까 군주한테 가가지고 우리한테 밀을 달라.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막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군주가 그걸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최고 권력, 지도자니까. 그러면 딱 보니까 방법이 2가지. 이게 방법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토지가 모자라. 그 토지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되냐. 옆에 공국을 쳐들어가지고 토지를 뺏어야 돼. 그래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옛날 공국 사회에서는 끊이지 않아. 그러면 뺏어야 만약에 이게 해결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상대방 공국에서도 안 뺏겨요. 거의 안 뺏겨요.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해결해야 되냐? 상대방 공국의 옆에 나라가 인구가 팽창돼서 여길 갖다가 쳐들어와. 그럼 여기 공국 군주가 어떻게 되냐? 모든 주민을 갖다가 성 안으로 다 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쳐들어와. 그럼 보통 지키는 것보다도 쳐들어간 사람들이 불리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 쳐들어간 애들이 대부분 죽어. 성을 지키는 애들은 거의 안 죽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는 애들이 거의 되죠. 공격하는 애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어. 특히 남자들이 많이 죽어. 남자들이 많이 죽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바뀌느냐? 어떻게 되냐? 그 쳐들어간 공국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어떻게 해결이 돼? 사람이 죽어가지고. 자기 나라 자국민들이 많이 죽어. 쳐들어가지고. 쳐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하냐? 예전에서 막 인구가 10만이 딱 적당한데 한 15만까지 늘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5만 명이 죽어버린 거야. 전쟁으로.
그러니까 10만 명 딱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공국의 시대야. 자, 오늘 내가 화폐의 좀 역사하고 경제에서 하게 되는데 하려는데 아니 근데 지금은 저기 많이 저기 뭐 예전에는 뭐 인구가 뭐 저기 10억도 안 됐다고 하더만. 그때는 뭐 전 세계 인구가 10억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막 저기 70억인데 왜 멀쩡해요? 왜 멀쩡해요? 뭐 지금 이렇게 따지는 예전에 다 설명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에 다 된 거야. 산업에 수직화가 돼. 자, 예를 들면 예전에 원시 시대 때는 요만한 땅이 있어. 요만한 땅이 어떻게 돼? 요만한 땅에 딱 정확히 어떻게 하면 이만한 사이즈 땅에 한 사람이 딱 적당해. 원시 시대 때는. 근데 선사시대 때로 가면 뭐 어때? 똑같은 땅이야. 이만한 땅이 어떻게 돼요? 선사시대 때가 되면 3명 정도가 살 수가 있어. 네,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똑같은 땅의 사이즈야. 청동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땅 사이즈에 10명이 살아도 돼. 네,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문명 때문에 그래. 문명이 발달하면 그 토지의 대부분 어떻게 돼요? 많은 인구가 더 늘어나도 된다. 이게 인구론이에요. 인구론이 그 허용이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문명의 발달했다. 자, 지금이 70억까지 왔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문명의 힘을 해서 식량도 조달이 되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 문명이 그걸 해결해. 인구가 늘어나도 문명이 그걸 갖다가 해결해 줘. 근데 이게 언제 터지냐? 문명의 성장이 멈출 때 이게 일이 터져. 문명의 성장은 멈췄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 그럼 이때 사단이 일어나. 이게 공황이야. 공황 때가 어떻게 냐? 문명과 시장이 팽창을 해야 돼. 시장이 팽창하면 인구도 늘어나도 문제가 안 생겨. 내 시장이 팽창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시장이 팽창해야 하는데 시장이 팽창 않고 가만히 어떻게 딱 정체돼. 이 상태에서 인구만 늘어나. 이때 사단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공황이야. 이제 이때가 어떻게 시민혁명이나 저기 세계대전이 이때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 주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 아니 지금 AI가 이게 골 때려. 이게 다른 문명하고 틀려. AI가 저기 발달하게 되면 인구의 100억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100억 인구가 수용이 돼요. AI 시대가. AI 시대가 되면 수용이 돼요. 근데 단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상태가 되면 아비규환 상태. 이게 약간 저기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가능해요.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넘어가면 100억 AI 시대가 들어오면 100억 인구가 늘어나도 문제가 안 돼요. 지구의 인구가 100억이 넘어가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본주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터져. 자, 이거 질문 잘했어. 아니, 지금 AI 시대다 고도의 문명화 나오는데, 그러면 인구가 더 늘어나도 되지 않나요? 그게, 그 문명이 그 포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문명은 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구의 자원이 포용을 못 해.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섭식을 하면, 쉽게 말하면, 섭식을 하면 고기를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떠냐? 수많은 그 동물들을 학살을 해야 돼. 그러면 어때? 우주로 끝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 원래 이거 아닌가?